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개인적인 시장 분석과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14년 6월 2일 미국 버몬트주 브래틀버러에서 92살의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난방용 장작으로 사용하던 검소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거의 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널드 리드였습니다. 월가에서 일한 적도 없었고 경제학이나 금융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주유소 직원과 청소원은 어떻게 거의 800만 달러의 재산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널드 리드의 투자법을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일까요? 로널드 리드는 1921년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더머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농가에서 자랐고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먼 거리를 걷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해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0년 그는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에 입대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태평양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브래틀버러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름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25년 동안 일한 뒤 잠시 은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시페니 백화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약 17년 동안 일했고 1997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력만 보면 그가 엄청난 고소득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성공을 믿기 어려운 행운이나 특별한 종목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한 번의 대박보다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이 먼저 보입니다. 로널드 리드는 소비하고 우연히 남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낮게 유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낡은 플란넬 셔츠를 입고 중고 도요타 야리스를 운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도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주차 미터기가 없는 먼 곳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병원 커피숍에서 먹던 잉글리시 머핀과 땅콩버터는 그의 소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는 누군가 그를 식사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신 계산해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그의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쌓여 있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투자할 수 있는 원금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연 10%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투자 원금이 거의 없다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소득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꾸준히 자산으로 옮긴다면 원금과 시간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널드 리드에게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소비해서 떼어내 주식이라는 생산 자산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생활 방식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가족, 경험과 시간처럼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낡은 옷을 끝까지 입거나 모든 소비를 끊는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내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이 매달 저축과 투자로 자동 이동하도록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로널드 리드는 어떤 주식을 샀을까요? 그의 변호사와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자신이 이해하기 비교적 쉽고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들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웰스파고, 프록터 앤드 갬블, 콜게이트 파몰리브, JP모건 체이스, 존슨 앤드 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AT&T, CVS 헬스, 디어 앤드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행과 생활필수품, 헬스케어, 통신, 산업재와 공공서비스 등 비교적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업종이 많았습니다. 반면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일부 기술주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9년 1월 13일 그는 미국 전력가스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 PG&E 주식 39주를 약 2,38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식은 이후 234주로 늘어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약만 735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주식이 며칠 뒤 얼마나 오를지를 계산하며 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차트를 보며 단기 매매를 반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의 주식을 산 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의 알려진 주요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보입니다. 먼저 기업이 무엇을 판매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생활용품 기업은 비누와 세제를 판매하며 전력회사는 전기를 공급합니다. 사업 설명을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불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비누로 씻으며 전기를 켜고 의약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기업이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배당과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기록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하나의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짧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배당과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널드 리드가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만 골랐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계산상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사업 경쟁력 약화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항상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은행 예금의 이자와도 다릅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거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주를 볼 때는 현재의 배당률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벌고 있는지, 그 현금으로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부채가 지나치게 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로널드 리드는 받은 배당금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다음에 받는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주식수가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아 보이지만 이 과정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어지면 돈을 만드는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복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원금을 빼지 않고 수익을 다시 투자하며 그 상태를 긴 시간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한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와 배당률이 변하지 않고 세금과 수수료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 연 4%의 배당을 받는다면 첫 해 배당금은 4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누적 투자금은 약 1,040만 원 상당이 됩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약 41만 6천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하고 기업의 이익 성장에 따라 배당 자체도 늘어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투자에서는 주가와 배당금이 계속 변합니다.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이라면 환율의 영향도 받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복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예시일 뿐 실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널드 리드는 매수한 종목을 모두 정확하게 맞힌 천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성공한 기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주주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널드 리드의 전체 자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한두 종목에 전 재산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망 당시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적어도 95개 종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철도와 공공서비스, 은행, 헬스케어, 통신, 생활필수품 등 여러 업종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한 기업이 실패해도 그 한 번의 실패가 전체 계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니콜라스 다바스의 투자법과 매우 다릅니다. 다바스는 강한 주식이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손절을 통해 빠르게 나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로널드 리드는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하고 아주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투자법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맞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바스는 틀린 종목의 손실을 제한했고 로널드 리드는 한 기업의 실패가 전체 계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분산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정답만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 틀리더라도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좌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로널드 리드가 보유했던 95개 종목을 그대로 따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95개 기업의 실적과 부채, 사업 변화와 경영진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95개 종목에 똑같이 나누면 한 종목당 투자금은 약 21만 원입니다. 종목 수는 많지만 각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겉모습만 분산된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이유로 움직이는 기업만 여러 개 보유하면 종목 수가 많아도 실제 위험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10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은 10개지만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때 모두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과 생활필수품,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업종을 나눠 다누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을 나눴다고 손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여러 업종이 동시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넓게 분산된 ETF를 계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 기업 하나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ETF가 충분히 분산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비중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상품마다 운용 비용과 구조, 위험이 다릅니다. ETF라는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별 종목을 직접 선택하되 자신이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업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ETF를 계좌의 중심에 두고 자신이 특히 잘 이해하는 기업만 일부 추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의 개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판단이 틀렸을 때 내 계좌가 얼마나 다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우리도 기업이 무너질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과 나빠진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거나 회계 문제가 발생하고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거나 사업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면 장기 투자라는 말로 손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보유 기간만 긴 투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투자입니다. 다음 기준은 로널드 리드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확인된 매매 규칙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오늘날 개인 투자자가 적용하기 위해 제가 정리한 점검 방법입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대신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지, 부채가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항목 가운데 여러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처음 그 기업을 매수했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과 현금 흐름, 재무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며칠 동안의 주가 움직임만으로 판단을 바꿀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널드 리드는 기업 정보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에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뉴스를 보여주는 투자 애플리케이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꾸준히 읽었고 도서관에서 책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금고에서는 두께가 약 13cm에 이르는 종이 주식 증서 묶음이 발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정보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지만 그 느린 환경이 오히려 잦은 매매를 줄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널드 리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투자 결과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가를 확인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을 바꾸면 좋은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기 어렵습니다. 리드에게 정보는 계속 매매하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2014년 6월 2일 로널드 리드는 브래틀버러 메모리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거의 800만 달러의 재산 가운데 약 480만 달러는 병원에 전달됐습니다. 약 120만 달러는 그가 자주 이용했던 브룩스 메모리얼 도서관에 남겨졌습니다. 당시 두 기관이 받은 기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도서관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예산 문제로 줄어들었던 운영 시간을 다시 늘리고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기부금 대부분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운용됐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은 그의 계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치료받는 병원과 누군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도서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결말만 보고 그의 투자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거의 8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든 데에는 검소함과 투자 습관뿐 아니라 매우 긴 투자 기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개된 기록만으로 정확한 투자 시작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1959년 매수 기록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2014년까지 계산해도 약 55년에 이릅니다. 그 기간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전쟁과 불황,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여러 차례의 폭락을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90살이 넘을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주식시장이 미국과 같은 장기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구나 배당주를 오래 보유하면 8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씩 투자했는지 모든 거래 내역이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활비를 낮게 유지했고 오랜 기간 여러 미국 기업에 나눠 투자했으며 배당과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전에 매달 투자할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을 모두 사용한 뒤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먼저 저축과 투자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종목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과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앞으로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오랫동안 보유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당이 들어온다면 그 배당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인지 부채를 늘리거나 자산을 팔아 억지로 유지하는 배당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배당을 재투자해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실패가 전체 계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을 여러 개 보유하든 넓게 분산된 ETF를 활용하든 한 번의 실수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과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로널드 리드에게서 배워야 할 장기 투자와 다릅니다. 제가 2천만 원 계좌로 시작한다면 로널드 리드의 95개 종목을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좌의 중심은 넓게 분산하고 개별 종목은 제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 점검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겠습니다. 매수한 뒤에는 매일 가격만 확인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 부채와 경쟁력이 처음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이 들어온다면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 한 다시 투자해 주식수를 늘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수익을 만들기 위해 한 종목에 계좌 전체를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목적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숫자를 크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가 되면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과 가족,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투자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로널드 리드의 진짜 강점은 다음 달에 오를 종목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소득으로도 투자 원금을 계속 만들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했으며 배당과 시간이 일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같은 실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투자를 끝내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자산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매번 크게 이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작은 원금과 수익을 계속 다시 일하게 만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바스가 틀린 종목을 빠르게 정리하고 강한 종목을 따라가는 방법을 보여줬다면 로널드 리드는 평범한 사람이 시간과 분산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에게는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마치려고 하기보다 판단이 틀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역사적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과거 투자자의 삶과 투자 방법을 분석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영상에 언급된 기업들은 로널드 리드의 과거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영상 속 계산은 세금과 수수료, 환율, 주가 변동과 배당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과거의 투자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널드 리드의 투자 원칙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소함과 꾸준한 투자, 배당 재투자와 분산 투자, 그리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투자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